저는 하남시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보다는 이제 우리 아버님 20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김자, 용자, 기자 그분의 제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를 이어서 농군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생각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 세계 사람들에게 빚을 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30여 년을 식민지 생활할 때에 물론 우리가 힘을 써서 해방도 되었지만 많은 나라 사람이 도왔고 또 50년대에 6.25도 16개국이란 나라에서 와서 도왔고 이렇게 해서 공산화되지 않고 한 이런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많이 갚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빚진 자가 되지 말고 빚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걸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남녀 사랑, 부부 사랑, 친구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많은 분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각도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아마 여기서 지금 A4 용지에다가 나눠드리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글을 한번 쓰십시오 하면 정말 좋은 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저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4절. 예. 그럼 4절까지 다 부르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주 드문드문 있네요. 저는 애국가를 불러보면 애국심이 우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다든가 금메달 땄을 때에 태극기가 내려오면서 애국가 부르면 애국가가 나오면 거기 나가에 서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더 잘해야 되겠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하겠지만은 정말 그 깊은 마음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가를 많이 부르니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애국가를 많이 부르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사람 때리고 하는 폭행도 없어지고 자살하는 것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되겠는가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를 잘 부르고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뭐 대개는 다
직장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직장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주인의식을 갖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주인의식이 뭐냐 이런 얘기죠. 뭐가 이거를 글 쓴다면 엄청나게 좋은 글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이 회사의 A 회사라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진짜 주인이다. 뭐 회장님이 주인이고 사장님이 주인이고 이사님들이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서 한 분야에서 조그맣게 일하는 사람이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회사가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된 사람도 주인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주인이고 내가 사무실 사무하는 것도 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것이 주인의 의미가 아닌가. 제가 요즘은 노인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30만이라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65세 이상 된 분이. 경로당이 6만 2천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우선 경로당 회장님들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할아버지야, 난 할머니야.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내가 가정에서 해드릴 게 무언가를 찾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연히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효도받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이 나는 잠깐 나가서 봉급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의 주인은 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챙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뭐 자연 뭐 해야지. 요즘 뭐 남겨버리면 안 돼. 함부로 나무 자르면 안 돼. 오염시키면 안 돼. 이런 얘기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도 자연의 일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 내 몸도 잘 보존 안 하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저만이 주장하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내 몸이 왜 자연이냐? 부모님이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저는 자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눈이 작다고 안 보입니까? 코가 좀 납작하다고 숨 못 쉽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나는 이게 자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가정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 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말로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나라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 도움 줄 겁니다. 복지부가 좀 도움을 줄 겁니다. 회사가 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행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욕심이 없고 다툼이 없고 서로 신뢰를 하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만 둘이 있는 게 가정이 아니다.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옆으로는 형제, 아래로는 자식, 부부, 이것을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거, 뭐 한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이런 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온 가정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싸움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이런 것이 신뢰하는 믿음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